아버지가 그 모양 그 꼴이니 자식이 이 모양이지. 에잉. 학교 선생님에게 들은 충격적인 한마디. 평소 아버지를 존경하던 한 소년에게 이 말은 굉장히 모욕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소년은 악착같이 공부를 하며 성적을 상위권으로 올려놓았고 실추당한 아버지의 명예를 다시 드높여 놓았죠. 그리고 그 소년의 이름은 바로 하정우였습니다. 하정우의 아버지는 꽤나 오래전부터 왕성하게 활동하던 대배우 김용건이었는데요. 덕분에 하정우는 어린 시절부터 고두심, 주현, 최보람과 같은 대배우에게 귀여움을 받으며 자랐죠. 또 꽤나 잘나가시는 아버지 덕에 꽤나 유복한 학창시절을 보내며 장차 연기자의 꿈까지 꾸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아버지의 후광이 늘 좋은 영향만 끼치지는 않았는데요. 중학생 시절 하정우는 친구들과 함께 먹을 것을 사들고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불량해 보이는 무리들이 하정우가 들고 있던 짐에 침을 뱉고 갔는데요. 당연히 화가 머리끝까지 난 하정우는 그 무리와 충돌했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되죠. 그렇게 경찰이 출동해 이 싸움을 말리는데 웬걸 형사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 하정우와 싸움이 난 상대방은 어느 높으신 분의 자제였죠. 결국 하정우는 일방적인 가해자로 낙인 찍혀버렸고 꼼짝없이 모든 죄를 뒤집어쓰게 생겼었는데요. 급기야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위원회까지 세워졌고 이 대책위원장을 맡은 것은 다름 아닌 하정우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죄를 뒤집어쓰는 것을 막기 위해 3박 4일을 찾아가 용서를 빌었고 그쪽도 양심은 있었는지 다행히 합의금으로 이 사건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다시 한번 큰 감사함을 느끼게 된 하정우. 하정우는 부모님의 명성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선도부장도 하는 등 모범생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 3학년 무렵 이미 자신의 꿈은 아버지와 같은 연기자로 정했으나 4년제 대학 졸업배우라는 타이틀이 갖고 싶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학력으로 차별하는 사회에서 꿀릴 것 없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이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정우가 수능에 응시했던 때는 역사적으로 불수능으로 유명했던 97학년도. 이때 얼마나 수능 난이도가 미쳤는지 전국 1위 학생의 성적이 400점 만점에 373.3점이었습니다. 현재 전국 1등이 수능에서 한두 개 정도 틀리는 것에 비교하면 이때 난이도가 얼마나 극악이었는지 알 수 있죠. 게다가 당시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간다는 서울대 법학부는 329점만 넘으면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역대급 불수능에 죽을 수고만 하정우. 그렇게 자신의 첫 번째 계획부터 무너져 낙담한 하정우에 도움의 손길을 내민 건 또다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의 꿈을 응원했던 어머니는 그를 한 연예기획사에 소개해준 것이었는데요. 하정우는 그곳에서 스스로 대본을 짜며 난생 처음으로 연기라는 것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너무 잘해버렸던 건데요. 같은 기획사 내에서 활동하던 배우들은 물론 연기를 가르치던 선생님들까지 그를 연기 신동이라며 한없이 칭찬해 주었죠. 그렇게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실기로 프리패스, 그렇게 꿈에 그리던 4년제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역시나 대학에서도 교수님들에게 연기 신동이라며 칭찬받기는커녕 연기가 왜 그따위냐고 혼났다고 하죠. 왜 그렇게 대사가 딱딱하냐, 움직임이 부자연스럽다, 도대체 뭐하는 거냐. 평생 배우의 꿈을 꾸며 칭찬만을 받아오던 하정우에게 갑자기 배우라는 벽은 너무나도 높아 보였습니다. 이 길은 나의 길이 아닌가? 나는 이대로 배우를 포기해야 하는 건가? 하지만 하정우는 그렇게 쉽게 배우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일단 데뷔를 결심하는데요. 그때 아버지도 그에게 조언을 한마디 해주는데 어차피 지금 데뷔해봤자 맡을 역할 없을걸? 그토록 존경해오던 아버지이자 대배우인 김용건의 말에 하정우는 그제서야 자신의 처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집을 꺾고 일단 연기 실력부터 다시 기르기로 결심하죠. 당연히 그 길로 데뷔의 꿈은 접어버리고 연기 실력을 빠르게 기르기 위해 극단에 찾아가 하루 온종일 연기에 전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그에게 드디어 좋은 기회가 찾아오는데 바로 미국 유학이었죠. 사실 아버지는 대배우에다가 어머니는 큰 사업체를 운영하던 사업가셨는데요. 때문에 하정우의 학창시절은 굉장히 유복했죠. 그렇게 하정우는 아주 좋은 기회로 미국 대학교의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뉴욕으로 간 하정우는 여러 외국인 친구를 사귀며 영어를 익혔고 연기뿐 아니라 영화에 대해 심도 있게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좋은 연기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연출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죠. 그렇게 연기뿐 아니라 한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다방면으로 공부하면서 대배우의 자질을 갖춰가던 어느 날 그에게 다급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형, 우리 집 어떡해? 전화를 건 동생은 하정우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했는데요. 바로 어머니의 사업부도. 이때는 바로 1997년 IMF로 온갖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을 맞이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산은 어머니의 회사도 피해갈 수 없었죠. 그 길로 하정우는 빠르게 한국으로 돌아왔고 돌아온 집에는 빨간 압류딱지와 빚쟁이들 뿐이었습니다. 결국 꽤나 부유했던 하정우의 집안에 남은 것이라곤 낡은 고물자동차 한 대뿐.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던 가난에 집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험악해졌고 부모님은 그만 이혼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하정우는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아버지 김용건은 한 해에 무려 4개가 넘는 드라마에 출연하며 어떻게든 빚을 갚기 위해 밤낮 없이 일을
일을 했고 하정우는 어머니 대신 동생을 챙겨야 했죠. 게다가 조금이라도 집안에 도움이 되고자 학기 도중에는 연기 과외를 하며 돈을 벌었는데 이 와중에도 그는 연극 활동을 하며 연기 연습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의 피나는 노력은 빛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한 시트콤의 얼굴을 비추게 된 것이었죠. 그 시트콤은 대한민국 3대 시트콤 중 하나인 똑바로 살아라. 그곳에서 하정우는 여러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 불량 제비 역할을 맡았는데요. 비록 짧게 나오는 단역이었지만 그토록 배우 생활을 꿈꾸던 하정우에겐 단비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2003년 대하 드라마 무인시대에 출연하며 인지도를 쌓아가기 시작했고 2005년 한 드라마에 단역으로 출연하며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되죠. 그 드라마는 바로 2000년 초반 대한민국 드라마 황금기 시기를 대표하는 작품 프라하의 연인이었습니다. 여기서 하정우는 전도연을 보호하는 경호원 역으로 등장했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그녀를 보호하는 하정우의 카리스마에 수많은 팬들이 압도되었죠. 그 인기는 꽤나 대단했는데 드라마 단역이었을 뿐인 하정우를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였죠. 이제는 나름 유명한 배우라며 기뻐할 법도 했지만 하정우는 이 상황이 영 못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기는 자신의 연기력 때문이 아니라 단지 드라마가 흥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는데요. 하정우는 자신의 연기를 끝판왕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작품에 전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독립영화로 손꼽히는 레전드 작품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 작품의 이름은 바로 용서받지 못한 자들. 이 작품은 대한민국 군부대의 부조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영화로 하정우는 여기서 말년병장의 역할을 맡았는데요. 말년병장 특유의 능글맞은 표정과 보는 사람마저 압도되는 감정 연기로 하정우는 연기파 배우로 자리 잡게 되죠. 너처럼 그렇게 느리게 말을 하면 도와줄 수가 없어. 손 대, 손. 몇 대 맞을래? 그걸로? 될 것 같아? 보신보다시피 병원 줄인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훈아, 그거는 어디 가셨냐고 묻잖아. 비록 영화는 상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지만 연기계에 하정우라는 이름을 알리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2007년 MBC 드라마 히트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바로 이듬해인 2008년 영화 추격자를 찍으며 하정우라는 배우를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시켰죠. 영화 추격자는 제목보다 4885라는 숫자가 더 유명한 작품인데 여기서 하정우는 4885 번호의 주인공이자 여자들을 무참히 살해한 연쇄살인마 역을 맡았죠. 하정우는 지금껏 사이코패스들이 보여주었던 어딘가 이상하고 불편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볼 법한 평범한 연쇄살인마를 연기하며 보는 사람들을 더욱 소름 돋게 하였는데요. 덕분에 19금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500만 관객을 동원하며 영화는 대성공을 하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영화 국가대표에서는 어머니를 찾으러 온 국가대표 밤 역할을 맡으며 또 850만 관객을 동원하였고 또 영화 황해에 출연하면서 배우 한 명의 커리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에 하정우는 수많은 영화에 출연했는데 대표적으로 성공한 작품만 뽑아도 범죄와의 전쟁, 베를린, 더 테러 라이브, 군도, 암살, 아가씨, 신과 함께 등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이 중에 한 작품은 무조건 보게 되었죠. 그렇게 하정우는 그토록 꿈꾸던 대배우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를 이 위치까지 올려놓은 데에는 그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는 연기에 들어가기 전 그 캐릭터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 관련된 자료를 수없이 찾아보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또 그 속에 자신의 매력을 집어넣는 것이 탁월해 하정우는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배우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그의 매력은 바로 먹방. 사실 하정우 하면 영화보다는 먹방이라는 키워드가 먼저 뜰 정도로 하정우에게 있어 먹방이란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영화 황해에서는 보잘것없는 김도 식욕이 당길 정도로 맛있게 먹고 영화 아가씨에서는 보기만 해도 달달함이 느껴질 정도로 과즙이 넘치는 복숭아를 아주 맛있게 먹었죠. 이처럼 하정우는 자신의 아버지처럼 자신이 꿈꾸던 대배우가 되기 위해 자신의 매력을 완벽하게 만들었고 이제 하정우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믿고 보는 배우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에서 또다시 그의 레전드 연기를 보여주며 아직도 그의 건재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명예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왔던 남자 하정우. 비록 어머니의 사업이 부도나며 가세가 기울고 이혼까지 하며 어려운 시절을 겪었지만 이는 하정우를 더욱더 자극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노력 끝에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무조건 봤을 법한 레전드 배우로 자리 잡게 된 하정우. 과연 그런 하정우가 앞으로는 또 어떤 영화에서 또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기대하며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